자, 오늘 7월 1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첫날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스피 주요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캔들상 모양이 예쁘지 않게 마감을 했으며 아무래도 6월 내내 편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발 후퇴해서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 대응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란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 한 방을 노리고 부자들은 과정을 중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과정을 걸쳐서 부를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최고이며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신중하게 설계된 과정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잃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설계된 과정도 없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무작정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주식시장이 지금 1년 넘게 좋은 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주식으로 뛰어들지만 시장은 절대 한 곳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월급만으로 힘든 시대에는 재테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신만의 설계된 과정 없이 단순 운빨에 기대는 재테크는 결과가 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이 상승하기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폭락했을 때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감수할지 내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은 없이 전문가라고 하는 남의 말만 믿거나 그냥 주식을 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린다면 결국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리필을 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크게 한 방 넣는 분들은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좋아서 당분간은 수익 볼 수야 있겠지만 자신만의 설계된 과정이 없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동안 힘들게 1년, 2년 수익 모아왔던 거 날리는 거 한 방입니다. 돈 버는 건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이야 쉽게도 볼 수 있고 어렵게도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돈 날리는 것은 정말 쉽게 순식간입니다. 어렵게 돈 날리는 건 없습니다. 그냥 돈 다 날라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돈 날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설계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0년, 2021년, 2022년 주식으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겨우 돈 벌었는데 갑자기 2023년에 시장이 무너져서 지난 3년간 수익이 물거품이 되고 단 한 방에 수익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3년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오히려 추가적인 내동매매를 불러와서 마이너스 계좌가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무서운 곳인데 저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가끔씩 돈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걸 보면 매번 제 스스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며 자신의 설계된 과정도 없이 단순히 시장빨, 운빨에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지금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가 벌어놨던 돈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자신만의 원칙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부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영해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깡통 계좌 바닥에서 평균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남들이 잘 모르는 다짐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손실을 보면 그 손실 금액에 집착하고 그 손실을 못 잊어서 빨리 복구하겠다는 심리로 숨 쉬듯이 내동매매를 하고 쓸데없는 매매, 급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20대 초중반 나이 때 빚까지 1,800만 원 내면서 마이너스 4천만 원 깡통 계좌를 찍었고,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정말 뼈아프고 힘들지만 그 전에 날린 4천만 원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돈 10,000원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4천만 원에 계속 목을 매게 된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고 돈 10,000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잠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바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그 마이너스 4천만 원에 계속해서 집착했다면, 잊지 못했다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5천, 6천, 7천 그냥 끝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뼈아픈 손실을 입었어도 그 전 손실은 이미 지나온 길이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 되며, 이런 마인드가 꼭 미래를 만들어 줄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큰 다짐을 하기 위한 충격이 부족해서라 생각합니다. 절대 비정상적이 아니며 내동매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주식하는 누구나 하는 실수지만 누구나 끊을 수는 없으며, 끊는 사람만이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 꼭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가 5일선을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단기 추세, 단기가 추세를 보여주는 이 5일선을 깨버려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한 발을 후퇴하고 코스피 종가가 다시 3,300 위에서 마감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또 의심스러운 음봉이 될 수가 있으므로 함부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런 음봉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두 번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3,300 위로 올라갔을 때, 저 때가 다시 날카로운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심할 정도로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휴식이 꼭 필요해 보이며, 휴식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오른다면 더 이상 제 영역이 될 수가 없으므로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꽤나 강력한 매도가 7월 첫날부터 나왔으며, 만약에 내일 금요일도 이런 수준의 좀 커다란 양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카카오, 그동안 잘 나가던 이런 코스피 묵직한 종목들이 추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거 5일선 깨버린다면 반등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며, 제가 어제 네이버를 포기한 것도 저 카카오 때문에 발목 잡힐까봐 그래서 포기를 했으며,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삼성전자, 이거는 이 상태에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떨어지기만 하면은 잡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진짜 대형주를 싼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폭락장에서 진짜 공포스러울 때, 사이드카 걸릴 것 같을 때, 걸렸을 때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매수하는 게 낫지,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세에서 싸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뚫어주는 척하다가 황금선은 계속 못 지켜주고 내려왔는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단기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5월 13일 저점을 깨버려서 7만원 중반대까지도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유지를 해줬으면 추세가 다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코스피와 함께.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상승하는데도 기본적인 황금선 못 지켜준다면 7만원 중반대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추세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좋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는
추락할 경우에 이것도 분위기도 같이 끌어내릴 수가 있어서 지금 고점에서는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캔들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저 밑에 SK이노베이션 오늘 추세를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니고 상위 가장 큰 종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딱 3가지 종목만 지켜봤습니다. 뭐 단타는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지켜보기만 했는데 지켜봤던 게 위직 스튜디오. 일단 양봉이 뜬다고 이거 바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자리가 좀 얼마나 단단한 상태에서 다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다가 그냥 구경만 하다가 시간만 보냈습니다. 오버나이트 한 것만 재미를 보고 지켜보던 게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택, 펄어비스 이거 3개만 오늘 봤는데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좀 크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서 다시 고점과 근접을 하고 있는데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상태며 마지막에 이거 UBS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고 저도 종가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UBS 때문에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추세 자체가 상장 초기 고점인 6만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5일선 위에서만 있다면 다시 고점을 순식간에 돌파해서 언제라도 하루에 10% 20%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7월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그전 고점이 14,600원 이거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은 내일도 시세가 나왔을 텐데 오늘 그 밑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기관의 수급과 함께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또 당분간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이 종목에서 오버나이스로 수익을 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 단타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그냥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수익금을 더 올리는 것보다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단타는 하지 않았지만 오버나이스에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펄어비스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시장 끝나고도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어제 시장 하루 종일 관찰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패턴상 액면 분할하는 날에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단순히 누구나 아는 뉴스로 올렸다면 그 다음 결과는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돌아가지 않고서 좀 단단한 캔들로 심지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거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접근을 했으며 만약에 이 펄어비스에서도 JP 모간이라든지 UBS라든지 오늘 UBS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제는 안 들어왔습니다. 어제랑 그리고 6월 29일 화요일 이때 JP 모간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일한 종목이었으며 앞으로도 제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는 보시다시피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84,000원 뭐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음봉으로 좀 크게 떠서 최근에 상승을 전부 다 잡아먹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84,000원에서 일시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어서 요즘에 집중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매매와 대응 방법을 만들고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